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선거대책위 회단식을 했습니다. 이번 4.15 지방선거에서 무참하게 깨지고 앞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겨우 개헌 저지선은 막았지만은 국회의장을 비롯 3부 여인 모두를 정부 여당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는 매일같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짜증이 나겠죠. 그러나 그 구도가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군수 전부 다 집권 여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또 언론, 방송, 사법부, 행정부 모두 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입법부, 국회까지 3분의 1로 장악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끔찍합니다. 좌파들의 프레임에 이번 선거에 놀아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물러났습니다. 본인이야 물러나면 그뿐이겠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전략도 없는 무능한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좌파들이 끄어놓은 선에 이성 들어오지마, 그 선에 걸려가지고 거기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명전 의원이 그 세월호 천막 안에서 자식들이 죽어서 바다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명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도 그 말을 쓰리썸이라고 했다고. 차명전이가 그 행동을 지적한 것이지 막말을 한 것입니까? 막말이란 것은 더 좋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을 때가 막말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좌파 프레임이 들어서 막말이라고 우리가 먼저 고개를 쳐받고 어떻게 이번 선거를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좌파들은 이보다 더한 막말도 했습니다. 심지어 막말을 한 자들이 이번 선거에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왔습니다. 왜 그것을 막지 못할까요? 정말로 무능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라전 사건, 사모펀드 사건, 조국 사건, 송철호 사건, 유재수 사건, 그 엄청난 많은 사건, 밸류인베스트 사건, 라임 사건은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굴려가지고 돌려막고 하다가 게임이 투자자들 1조 6천억의 돈을 사기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선거 프레임도 한번 짜지 못하는 이런 병신들이 무슨 선거대책위원장이니, 예? 당 대표니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 선거에 때도 홍준표를 막말한다고 온 언론이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가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평소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 좌파들이 막말이다 이러면 우파는 따라서 그냥 막말이야. 그래 막말이다. 맞다.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당시에 지지율 4%도 안 되는 정당에 홍준표 들어가서 지지율 24%까지 24.4%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공천도 주지 않았어요. 지난번 대선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통합을 말했으면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 꽂고 나간 사람들을 홍준표가 왜 당에 불러들였을까요? 그들이 우리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고 그 헌법을 막기 위해서는 뿌듯히 집 나간 토끼라도 때리고 들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막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기들은 좌파들은 마음대로 막말을 씹어도 되고 우파는 어쩌다 말 한마디 한 게 막말입니까? 당장 이번 선거 보십시오.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써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이해하고 근로자를 이해한다는 정당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제한으로 고작 월급 몇 푼 받는 데서 조금 더 올려받는다고 엄청나게 좋아하셨겠죠.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지금 물가는 여러분이 받는 월급보다 수배로 뛰었습니다. 그 감당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도롱뇽 한 마리 나왔는데 턴을 뜯는다고 몇 년을 공사도 못하게 했던 사회 환경단체들, 이 정부가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온 산을 다 나무를 베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생산도 안 되는 전기에 어떤 놈들은 수천억씩 해먹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환경단체 있었습니까? 당장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은 시진핑하고 미국에서 우리 한인단체가 시진핑과 WHO 사무총장하고 문재인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재난 사태를 제대로 국제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많은 인명피해를 준 것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대만에서 팬데믹 상황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염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중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믿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석 달 만에 팬데믹 선포했습니다. 이런 작자가 심지어 대한민국, 일본, 대만을 전염에 진원지 8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놈이 친중 좌파입니다. 이자는 본국에 돌아가면 당시에 외무부 장관, 문화부 장관 했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할 당시에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전 세계기구에서 의약품을 지급했는데 반대 부족들에게는 하나도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200만 명을 죽인 놈입니다. 아마 이번에 들어가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들어가면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우리 의사들이 요구해도 수십 번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WHO 핑계를 대면서 국가 방역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만 여러분 믿고 계시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민정이 이번에 당선되면은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주겠다고,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이인영이 나와서 사실상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어제부터 국민들에게 재난 비상 보상으로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는 건 줬는데 그 돈을 어디서 주느냐?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40대 구입 비중에 9,367억을 삭감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주겠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지금 빵빵 쏘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군력, 최고의 공군력, 그 스텔스기 살 돈을 9,367억을 삭감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주겠답니다.
결국 뭔 말이냐? 내 돈 줄 거 아니고 국가 돈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100만원, 돈 50만원 받는 재미에 포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결국 여러분들 자식의 손에서 뺏은 돈이고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돈 100만원 주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 세금으로 120만원을 내야 될 겁니다. 소위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총장한테 공갈 협박에나 놓고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윤석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들이 뽑은 총장 아닙니까? 법대로 하고 있는 총장을 자기 수사한다고 사표 놓으라 하면 앞으로 엄청난 사모펀드 사건이고 이 모든 사건들 유재수 사건이니 이런 사건들 누가 밝히겠습니까? 엉덩이에 깔고 뭉개자는 수작 아닙니까? 자기들이 우리 총장님을 해가 뽑아 놔놓고 자기들 수사하니까 이렇게 칼을 대는 게 좌파들입니다. 그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밖에서 말할 때는 진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 내막을 들어보면 그들은 좌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산업의 대통령,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아온 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고 우리가 하루에 보리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다가 하루 세 끼도 이제는 주는 밥도 귀찮아서 다른 걸로 먹고 사는 세상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덕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까먹는데 채 3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정희를 친일파니, 예? 당시에 일본 치하 36년 동안 압박을 받고 일본에 속국이 됐는데 당시에 친일파 아닌 놈들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친일파 되고 싶어서 친일파 됐겠습니까? 이들은 친일파를 논하면서 왜 친중파는 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중국에 굴종한 지가 500년 역사입니다. 그 500년 역사에 조공으로 온갖 금은보화 다 갖다 바치고 해마다 곡식 갖다 바치고 심지어 딸자식까지 갖다 바친 역사를 왜 이들은 모를까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나라 자식으로 태어나서 중국의 조공으로 딸을 보내야 하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참담한 세상은 되지 않았겠죠. 그들을 중국에 보내서 소위 한양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한양녀가 되고 싶어서 되었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중국에 속국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원하는 대로 딸 자식을 그 오랑캐 놈들에게 갖다 바쳐 했던 그 치욕적인 삶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봤지만 여러분 국회의원이 지역에 다리 놓고 학교 짓고 건설하는데 없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뭘 하는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지역에 다리 놓고 건설하고 그럼 시의원 도의원은 뭐합니까? 국회의원은 입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정세에 잘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힘을 모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데가 국회입니다. 또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이 낸 세금이 새는 데는 없는지 제대로 골고루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냄비 근성의 수준으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면은 표를 줍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도의원은 도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은 시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에다가 입법화시키고 요구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는 그걸 잘 검토해서 꼭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뽑아서 거기에다 예산을 주고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국가 안보와 나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의결하고 제도화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국회 아닙니까? 좌파들이 뻥긋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데,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위안부로 살았던 할머니들도 불쌍한 일이지만 중국의 속국이 되었어. 내 딸을 중국에 보냈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살았던 그 역사 또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웠어. 이겨야 되는데 지금도 고개를 쳐박고 굴종을 하고 싶어 한장병이 들어가 있는 이런 작자들이 이 나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비록 의원 숫자는 적지만은 국민들의 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170 몇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지역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사전 선거 투표 결과가 전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11%에서 12% 이상으로 나왔는데, 그 많은 지역에서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의 우시 지역이 없다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평일률적으로 민주당에만 11%에서 12%가 고정적으로 우시 지역으로 나왔을까요? 심지어 창간인으로 창간했던 창간인이 자기 이름으로 봉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봉인에 쓰여진 글자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대조를 해보니까 자기 글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조사는 6개월이 만료입니다. 부디 검찰총장께서 이번 선거에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벌에 취해서 그들이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다시 투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입는 피해가 얼마입니까? 만약 법을 만든다면 다시 선거하는 비용 전부를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어야 되고 그들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국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에는 지금 이미 식량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으로 엄청난 돼지들이 다 죽었고, 이제 바다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 새우 질병으로 새우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먹어 치워야 할 하루의 식량량이 얼마겠습니까? 내일 모레 식량 팬데믹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베트남은 1년에 3모작씩 하는데 이미 베트남은 식량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미국에서 가져오는 곡물로 먹고 사는데 미국이 그 식량 문을 닫아버리면 중국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자급자족률이 17%입니다. 그런데 수입에 오는 곡물 중에 돼지 사료, 소 사료를 포함하면 자급자족률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이 쌀 한 포대 20kg짜리 살 때 3만원, 3만 4천원이면 샀습니다. 지금 10kg짜리가 3만원이 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10kg짜리 한 포가 10만원이 넘게 될 것입니다. 좌파들에게 포를 던진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기업의 구조조정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자리를 이 정부가 책임져 주겠죠. 이제부터
길거리 가서 담배 꽁초 줍고 금년 알바하고 한 달에 2, 30만 원 주는 돈 갖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빚내 가지고 아파트 사서 달달이 들어가는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아들 학교 보내고 이번 노동 임금 인상으로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여러분 생활이 문화생활을 즐길 시간과 여유가 생겼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고 거대한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국민들은 균등한 정치를 만들어줍니다. 항상.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든지 사회주의 체제를 가든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인권을 그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남은 일은 그냥 한탄만 하고 죽으라면 죽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